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중연대 이 쿼드가 출범한 거 잘 아시죠? 미국이 중국 억압에서 파트너를 지키자, 자유를 지키자, 소위 자유 억압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중국에서도요, 이 자유국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유식들이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중국도 아마 중국 공산당 머지않아 무너질 걸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 아무리 철권 강권을 해도 국민의 그 민중의 힘이란 거, 피플스 파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야당이 국민의 힘이라는 그 당명을 지었는지도 모르죠. 피플스 파워.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들인데, 오래전에 역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다시 채용을 해서 처음에는 좀 비판적으로 봤는데, 국민의힘 피플스 파워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당명을 잘 지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 그런 지금 찰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반중연대, 일본 도쿄에서 미국하고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교장관이 모였습니다. 한국은 빠졌습니다. 왜? 스스로가 지금 슬슬 중국하고 관계된 건 빠지려고 합니다. 중국에 뭐가 어때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역사적으로 밝혀지겠죠. 네.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의 제1선으로 평가되는 3국이 모인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오는 보고서 저는 굉장히 참 이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좀 비탄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혈맹인데 당연히 쿼드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못 들지? 근데 못 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못 든 게 아니고 이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안 가. 국방장관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러고 또 한미 국방장관 국가 안보를 책임진다는 분들이 국방장관 동맹의 국방장관 가장 중요한 회의에도 불참 이유를 그렇게 됐습니다. 자, 훈련 3년 동안 훈련이 하나도 없고 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군인들이 훈련 안 하면 이깁니까? 전투할 수 있습니까? 군사훈련. 나날이 소위 그 무기 체계가 달라지고 또 전술 전략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리고 연합군이라고 하면은 우리 연합사가 있으니까 훈련을 통해서야만이 주고받는 메시지 속에서 뭔가 전략 전술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글쎄요. 직접 물어보시죠. 왜 안 하십니까? 라고요 말이죠.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쿼드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 부패, 억압으로부터 파트너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메콩, 히말리아,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일부에 불과한 건 이 세계가 중국에서 잠식되고 있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외교장관이 도쿄에서 쿼드는 2007년 4국이 처음 열렸던 사자 안보 대화의 맨 앞부분만 따가지고 사각 안보 대화로 이렇게 쿼드라고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4국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세계와 영내의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왜? 훌륭한 대통령과 그 집권 여당 때문에 그 선택에서 빠졌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죠.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은 해상안보, 주권의 존중을 강조해온 사실상 중국 견제의 한 목소리를 거기에 참여하기가 싫다는 바로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전부 대통령의 방향으로 갑니다. 대통령은 멀찌감치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이 나라 모든 것이 이 집권당 모두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시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영내 문제 논의에 쿼드가 부각되고 있는데 한국이 사라지는 현상. 최근 두드러지고 있죠. 쿼드 사국은 이미 사국이 모두
모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영내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서로 양자 혹은 삼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일 양국은 지난달에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쿼드 사국은 이 협력체에 한국과 뉴질랜드 이렇게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도 추진 중이지만은 이 한국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사자회의 후 NHK 인터뷰에서 세계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아세안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지역 전체로서의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쿼드 4국 간의 그 군사 협력이 증진되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나토 같은 그런 사자 그 국가뿐이 아니라 다자 안보 협력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토 봤지 않습니까? 나토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소련의 침공을 모두 방지한 겁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한국에도 무슨 공자학원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뭔가 이 중국이 이 땅에 지금 보이지 않게 많이 그거하고 이 정부는 또 중국을 또 얼마나 중국을 좋아합니까? 근데 국민들은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에 가서 사업한 사람들 전부 물어보십시오. 다 그만두고 와가지고 혀를 내두를 정도가 아니고요. 이 머리를 다 흔들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라고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당했으면 기업하는 사람들 안 당한 사람 있으면 여기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중국에 가서 기업을 갖다가 3년 이상 해가지고 안 당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전부 다 당했습니다. 그런 중국한테 중국이 뭐가 좋다고 그러는지 모르죠. 그죠? 우방인 정말 혈맹인 미국을 버리지도 못하고 왜? 버리자니 마음대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벌써 미국에 대해서 우리 동맹 지켜야 한다가 60, 70%를 넘으니 미국이 여기서 철수만 하고 끝나면은 바로 북한이 내려와서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되는 것은 10분 1초간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니 무슨 뭐 종전론이니 뭐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찾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고 몰캉한 나라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방인 미국이 북한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 빼놓고 이제 다른 나라들과 대북 정책 논의하는 상황 자체가 됐습니다. 이걸 누가 초래했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도 코로나 이후로 불참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먼저 느낌이 가지 않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비록 지금 광풍의 시대이지만 내일 아침 태양은 희망의 대한민국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위대하게 떠오릅니다. 반드시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